예. 참고로 기부 KTRS 평가법이 평가 내용입니다. 경영주의 역량,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으로 세부 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예, 다섯 번째로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론입니다. 예, 티파의 공통 서면 및 대면 평가표인데 서면을 보시면 기술 항목이 50점, 사업성이 50점, 그다음에 사업 목적과의 부합성, 유사성, 중복을 체크하도록 되어 있고요. 대면 평가를 보면 기술성이 35%, 사업성이 60%, 정책 부합성이 5%입니다. 근데 이제부터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론 이제 본론인데요. 예. 그러면 한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데 서면 평가표를 보고 작성하셔야 될까요? 대면 평가표를 보고 작성해야 될까요? 예. 여러분, 대면 평가표를 보고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쉽게 서면 평가표는 한글, 대면 평가는 PPT를 작성할 때 기준으로 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안 그렇습니다. 한글 이따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지만 한글 사업계획서는 대면 평가표를 보시고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예. 예, 사업성 심층평가를 보면 사업성이 매우 높죠. 예, 70점 예, 돼 있고 여기에 보면 이제 그 글로벌 역량 및 수출 계획이 이거죠. 10점 미만인 경우, 미흡인 경우에 지원 재고, 고용 친화도도 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사업성 심층평가인 경우에 전략형 창업에서 소부장이죠. 수출 지향형도 해당이 되고요. 예, 그러면 이제 디딤돌 또 세부 사업별로 또 대면 평가가 다 각기 있습니다. 예, 첫걸음 재창업은 사업성이 50%, 여성 창업은 사업성이 40%, 소셜 벤처는 정책 부합성이 30%네요. 그다음에 전략형 창업은 사업성이 40%. 중소기업 혁신개발 기술개발 사업이죠. 시장 대응형 및 확대형은 사업성이 50%, 그다음에 수출 지향형은 사업성이 50% 동일하고요. 예. 그다음에 테크 브릿지도 보는 김에 같이 보겠습니다. 사업성이 45%, 네트워크 기술 개발 사업도 사업성이 50%. 근데 여기 중요 사항이 있습니다. 테크 브릿지하고 네트워크를 보시면 평가위원 간 과제 내용에 대한 토론 시 사전 순위 결정 금지됐고 평가위원별 자율평가를 실시한다. 예, 여기 네트워크 기술 개발 사업에도 동일하게 내용이 들어가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두 번째로 사업계획서의 목차입니다. 창업성장기술개발 디딤돌 기준이고요. 7개의 목차가 있는데 이 목차에 좀 친숙해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1번을 보면 기술개발의 개요 및 필요성, 2번이 기술개발의 독창성 및 차별성, 세 번째가 기술개발의 준비 현황, 네 번째가 기술개발의 목표 및 내용, 다섯 번째가 연구장비 시설 보유 구입 현황, 여섯 번째가 6-1부터 8까지 사업화 목표에서부터 해외시장 진출 계획, 일곱 번째 고용유지 및 고용 창출 계획. 여기서 빨간색이 중요한 거겠죠, 가장. 예, 그 다음에 파란색이 두 번째로 중요한 목차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정색인데 왜 목차에 친숙해지라고 말씀을 드리라고 하면 지금까지는 그 서면 평가표, 대면 평가표, 사업별로 세부 사업별로 다 알아봤지 않습니까? 근데 제3의 평가표가 있습니다. 예. 물론 비공식적이죠. 예. 예. 평가위원 서면 평가, 대면 평가표의 진짜 평가표입니다. 이게 목차에 7가지의 목차에 점수를 매겼습니다. 예. 1번 기술개발의 개요 및 필요성이 30점이고요. 기술개발의 독창성 및 차별성이 20점입니다. 이 두 가지가 왜 50점이냐면 100점 만점에 이 두 가지를 정말 잘 작성해야지 사업 설득력 높은 계약 사업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기술 개발의 최종 목표, 성능 지표 및 목표 측정 방법이고요. 세 번째가 사업화 목표 및 사업화 목표 산정 근거 및 시장, 제품화 양산 이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식재산 확보표 회피 전략으로서 선행 특허 회피 전략,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국내 시장 규모 및 해외 시장 진출 전략까지 기업 기술 가치 평가, 성장 성과하고 기업의
성장성을 추정을 해보고 시장의 확장성을 보는 거죠. 추정해보는 거죠. 예. 이 7가지를 잘 심플, 이지, 스토리적으로 매우 가독성 높게 작성하셔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 제 3위 평가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번째, 사업계획서 작성 시 핵심 내역입니다. 예. 첫 번째, 한글 사업계획서를 먼저 작성하지 마시고요. 핵심 자료, 핵심 장표를 PPT로 먼저 만드셔야 됩니다. 개발의 필요성, 개발 기술의 독창성 및 차별성, 기술 개발의 개요를 먼저 핵심 장표를 PPT로 만드시는 작업이 먼저 수행을 해야 된다. 이따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의 규모 및 성장성, 시장 조사발 분석 이런 부분을 사전에 작성을 해서 별첨 자료로 붙여야 되고요. 선행 특허 및 회피 전략도 사전에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과제명은 SM택에 최종 업로드할 때까지 계속 수정을 하셔야 되고요. 밑에는 이제 시장 규모 내지 성장성에 대한 사례고요. 관련 시장 및 조사 분석, 선행 특허 및 회피 전략, 작성 내역,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사업계획 작성 시 기본 사항입니다. 예,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사업계획서 디딤돌 첫걸음 기준입니다. 파트 1인 경우에 별도로 작성이 불필요하다.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침에 보시면 파트 1이 양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로 미리 작성했다가 SM택에 입력을 하실 때 복사해서 붙이시는 게 편하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15페이지 이내 작성하며 작성 분량 초과 시에는 평가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15페이지 넘어서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디딤돌은 15페이지, 전략형 창업은 30페이지, 시장 대응형은 25페이지, 시장 확대형은 30페이지죠. 그러면 이게 제한된 페이지 수에 구애받지 말자라고 먼저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오버를 하면 페이지 수를 불이익이 있느냐? 이거는 불이익 문제를 떠나서요. 여러분 요약 작성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핵심만 적으면 여러 가지 경우수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평가위원회 이해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 수를 이렇게 한정해 있지만 중요한 거는 페이지 수가 아니라 평가위원회 이해도입니다. 이해도. 예. 어떻게 아이템이 다른데 일률적으로 페이지 수, 동일한 페이지 수로 평가위원회 이해도를 높일 수 있겠습니까? 예. 좀 부족하면, 더 필요하면 페이지를 오버하더라도 불이익은 현실적으로는 없습니다. 예. 근데 쓸데없이 장수를 늘릴 필요는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별첨 형태로 참고 자료를 작성을 하셔도 되고요. 두 번째, 편집은 정말 예쁘고 보기 좋게 하고 정도 및 간결하게 해서 가독성을 증대한다.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용어도 그렇고 어렵게 작성하시면 안 돼요. 예. 각 세부 항목은 강조되는 문구에 밑줄, 볼드체, 색깔을 삽입하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 기술 개발의 개요 및 필요성입니다. 이 부분이 합격이 30%에서 40%를 아까 차지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까 기술 개발의 개요 및 필요성이 30점, 100점 만점에 독창성과 차별성이 20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디딤돌 창업과제 15페이지 기준으로 해서 실제 제공되는 양식은 양식을 보시면 0.5페이지입니다. 근데 15페이지 기준으로 4~5페이지로 쓰시고요. 세부 목차를 보시면 기술 개발의 배경 및 문제점, 관심을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기사라든지 보고서, 논문 자료, 학술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고요. 현재 현황, 현재의 문제점, 해결 방안을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을 제시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기술 개발의 개요, 일주일 이상 심사숙고해서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과제의 제목은 아까 또 말씀드렸다시피 관심과 호기심이 생기도록 최종 제출 시까지 SM택에 업로드 할 때까지 계속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예, 사례를 보겠습니다. 기술 개발의 개요입니다. 자율주행차 ADAS, 이게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이죠. 차량의 안전주행 보조를 위한 사용되는 ESC, 자세 제어 장치 및 차체 구동력 지하 장치, TCS 등에 사용되는 자동차
자기 센서 완제품 개발. 예. 한글로 무조건 작성하시기 전 핵심 장표를 먼저 작성을 PT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기 센서 WLP, 웨이퍼 레벨 패키지 기술을 개발하는 거죠. 플리칩 패키지 및 모듈화해서 소형화 고감도 저전력 소모의 저전력의 설계를 구현하고 RDA 공정에서 패드 프레임을 구현하며 테스트 도케를 개발한다. 1, 2, 3 이렇게 가독성 좋게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사례고요. 그 다음에 기술 개발의 필요성입니다. 예. 그래서 4차 산업시대 자율주행차의 적용 기술 수요가 증대가 되고 주행 안전 기술 ESC 미끄럼 방지 기능이 중시가 되고 있으며 차량 단독 교통사고에서 전복 관련 사고 통계를 보면 ESC 설치가 의무가 되어 있고 기술성으로서 경박 단소화 및 고측정도 신뢰도를 높여야 되고 고신뢰도. 그다음 시장을 보시면 국내 시장은 한 120억 정도가 되고 세계 시장은 18.2억 달러 규모고 정부 정책 방향은 미래형 자동차 유망 기술인 경우에 1조 원 자금 투입 예정이 된다. 아울러서 홀 센서, 자기 센서도 홀 센서, MR 센서로 해서 AMR, GMR, TMR로 해서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자기 센서의 정밀도 향상이 필요하고 그다음 미 캘리포니아 자율주행 중단 사례 주요 원인으로서 시스템 장애를 들 수 있는데 자기 센서의 정밀도 향상이 이런 사유로 필수적이다. 이렇게 기술 개발의 개요의 필요성을 핵심 장표로 PPT로 미리 작성을 해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기술 개발의 독창성 및 차별성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20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이 부분이 합격의 20%, 30%를 차지합니다. 실제 제공되는 양식의 15페이지, 0.5페이지고요. 보통 15페이지 기준으로 3페이지에서 4페이지 작성이 필요합니다. 추천하는 방법은 보통 표로 작성하는데 기존 기술 및 새로운 기술로, 기존 기술 및 새로운 개발할 기술로 구분해서 만드시면 됩니다. 표로. 이 내용은 무슨 얘기냐면 이거 중요한 얘기인데 기술 개발의 개요 및 필요성, 해결 방안에 대한 내용을 표로 만드시면 됩니다. 예. 그다음에 특허 출원 비용이 한 150에서 예비 출원 30인 또는 기술 이전 등 필수로 하셔야 되고요. 예, 개발 기술이 독창성과 차별성 사례입니다. 기존은 칩 사이즈 패키지 변화의 와이어 본딩 자기 센서입니다. 기존 자동차에는 소형화 및 성능 개선의 한계가 있다. 예. 그래서 구조, 기술 및 품질, 가격, 기타 부분으로 이렇게 구분하시고, 예. 그 다음에 모듈화 기술로 인한 저부가 가치 제품에 적용돼서 점차 축소되고 있다. 그 다음에 현 CSP 기반의 와이어 본딩 자기 센서는 현재 해외 상위 5개사가 독과점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알레그로, 마이크로 시스템, 인피니온, TDK, 멜레시스, NXP 등인데요. 예, 그런 사항이고 또 기존의 아바고사는 이제 모바일 RF 필터입니다. 휴대폰에 들어가는 주파수 필터이죠. 여기에서 WLP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걸 좀 응용을 해서 WLP 자기 센서를 개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소형화, 집적화, 저전력, 고성능, 경박 단소와 다양한 모듈 가능으로서 시장의 저변을 확대하겠다. 그래서 구조, 기술, 품질, 가격 측면에서 표로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8번째, 기술개발의 준비 현황입니다. 기술개발 준비 현황 보면 선행연구 및 애로사항은 키프리스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식재산권 확보 및 회피 전략, 기술 유출 방지 대책, 구글링을 하시면 다 있습니다. 9번째,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입니다. 세부 목차를 보면 기술개발의 최종 목표, 성능지표 및 측정 방표입니다. 이것도 이제 세 번째로 중요합니다. 평가 지표가 너무 적으면 성의가 없고요. 많으면 수행 결과 보고가 어렵습니다. 또 평가기관은 무조건 공인시험이 원칙이고요. 사용자 의뢰 평가라든지 제3자 확인, 자체 평가도 고려가 가능합니다. 세부 목차 두 번째로 기술개발 내용은 요소 기술 위주로 잘 작성하셔야 되고요. 수행기관별 업무 분장, 세부 추진 일정은 일정한 표의 양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NDSL, NTIS, ITEC, 그다음에 SMTEC을 참조하셔서 또 기타 구글링이라든지 문헌 등을 참조하셔서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목표 달성의 평가지표 작성 원칙입니다. 예, 계량화, 정량화, 수치화. 네, 최대한 객관적으로 수치를 제시해야 되고 비교 가능한 데이터를 활용하며 공인시험기관에 측정할 수 있는 성능지표를 대입해서 공인시험이 불가능할 시에는 공인시험 입회하에 예, 시험 결과로 대체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정량적 목표 사례인데요. 보면 7가지를 잡아놨죠. 웨이퍼 본딩부터 환경 시험까지. 그 다음에 평가 방법입니다. 7가지에 대한 평가 방법을 이렇게 적어서 작성을 했습니다. 다음 기술 개발의 상세 내역입니다. 사례인데요. 1차 년도에 보면 캐리어 기판 위에 RDL 공정 개발부터 RDL 공정의 패드플레인 구조 개발까지 그 5가지 요소 기술을 개발하겠다. 2차 년도에는 솔더 접합부터 감도 영상 관련 패키지 공정부터 자기 센서 패키지 검사용 전용 테스트 소켓 6가지를 개발하겠다. 그래서 핵심 제작 공정 독자 기술 개발을 하고 솔더 접합 감도 향상 패키지 응력우리나 균열 방지. 그래서 R&D 방향은 소형화, 고신뢰도, 고감도다. 예, 이렇게 개발 기술 상세 내역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연구시설 및 장비 보유 및 구입 현황, 사업화 계획, 고용 유지 및 창출입니다. 기존 및 신규 인력은 최대한 많이 넣으시면 좋겠죠. 그다음에 신규 장비 구입이 될 수 있는 대로 자제를 하시고요. 예, 사업화 계약은 사업화 목표 및 산정 근거에서 매출 기반 약정, 경상 기술료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사업화 실적은 있는 대로 다 넣으시면 되는 거고 국내 시장 규모는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예. 만약에 시장 규모를 찾기 어렵고 조사가 된 바가 없다고 하면 평가위원이 아래같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사업화 아이템이 시장 규모도 모르면서 어떻게 사업을 하냐. 여러분 그 타인의 자본을 받는 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은 기술 개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 사업을 하는 겁니다. 예. 이렇게 질문을 하셨을 때 답변할 수 없겠죠. 그다음에 국내의 주요 경쟁사, 제품화 양사 판로 개척, 구매 의향서라든지 NDA, MOU, 이메일, 브로셔 등을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해외 시장 진출 계획도 매우 중요한 평가 요소고요. 고용 유지 및 고용 창출 계획, 최소 2명 이상이고 청년 1인 이상이 권장입니다. 이건 사업화 목표 및 산정 근거의 사례니까요.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업화 목표 및 산정 근거인데요. 기존에 간단히 설명드리면 기존에는 이 해당 기업이 버닝 소켓하고 테스트 소켓으로 독보적 경쟁 우위에서 900억 매출을 내고 신성장 동력으로 자율주행차 WLP 자기 센서 개발로 글로벌을 진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입 대체를 하고 100억 원 해서 1000억 벤처를 2026년경에 달성하겠다. 이게 사업화 목표 및 산정 근거 예시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출 기반 약정 경상 기술료 평가 시 체크리스트인데요. 이거는 이제 기정원에서 제시하는 겁니다. 사업화 목표의 타당성, 그다음에 서면인 경우에 사업화 계획 시정 가능성, 사업화 계획 시정 가능성, 대면인 경우에도 평가하도록 서면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대면. 여기 보시면 평가 자료에 시장 보고서도 있습니다. 예. 사업 페이지 수가 15페이지, 25페이지, 30페이지만 시장 조사 보고서 등을 별첨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키포인트가 뭐냐면 2018년도까지는 정부 출연기금의 10%를 정액기술료 납부하시면 됐어요. 2019년도부터는 징수한도가 정부 출연금의 20%로 2배 늘어났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다음은 청년고용 기술료 감면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기준일로부터 2년 이상 유지 시 기술료 납부 유예 감경, 2년간 지급한 총급의 50%입니다. 그럼 이제 기준일이라는 게 뭐냐면은 정부 납부 기술료 확정 결과 통보일입니다. 정부 납부 기술료 확정 결과 통보일, 기준일로부터 2년 이상 유지 시 기술료 납부 유예 감경. 그 청년 인력한테 2년간 지급한 총급여의 50%에 해당하는 기술료를 감면한다는 거고요. 신청 자격하고 방법은 참조하시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한 번 등록된 청년 인력은
변경하고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예, 11번째로 사업계획서상의 요약 정리 팁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what to do, how to do, 그래서 타켓, 프로블럼, 솔루션, 테크, 프로덕트, 마켓, 비즈니스 모델 이런 형태로 해서 간단히 정리를 해서 대면 평가 때라든지 사업계획서에 요약을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NAC 분석이죠. Needs, Approach, Benefit, Competitor 해서 NAC 분석하는 방법 해서 이렇게 내용을 요약을 해서 평가위원들한테 제시하는 게 설득에 절차하지 않겠습니까? 예, 과정이고요. 다음은 12번째로 사업비 소요 명세서 작성 방법입니다. 예, 작성 방법인데 이 창업 성장 기술 개발 방법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이제 신규 채용 외 현물 계상이 원칙이고요. 그다음에 지식 서비스라든지 소프트웨어, 창업 7년 미만인 경우에 예외 현금 계상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신규 채용 인력은 사업001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가능하고요. 내국인만 가능하다는 점. 외부 인건비는 프리랜서만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타기관 소속은 계상이 불가능합니다. 과제 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참여율이 10% 이상이어야 되고요. 직접비를 보시면 연구 시설 및 장비비는 2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계상해야 되고 연구과제 추진비죠. 운영비는 직접비의 5% 이하로 연차별로 2천만 원, 그 다음에 위탁정산료도 계산을 하셔야 되고요. 회계정산이죠. 간접비는 직접비, 현물 위탁, 미진급 인건비를 제외하고 10% 이내해야 되고요. 연구지원비의 기술임치비도 필수 계상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성과 활용 쪽에도 기업 신용평가비 또 필수로 계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또 좀 더 자세히 인건비 쪽을 보겠습니다. 예, 인건비는 아까 내부 인건비, 외부 인건비, 참여율은 다 10% 이상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일반 제조업은 기존 인력은 계상이 불가능합니다. 현금으로. 그리고 신규는 이제 6개월 이전에부터 공고일 기준으로 계상이 가능한데 신규 인건비는 만 34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또 100% 계상이 아니라 9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청년 인력을 제한하는 인건비는 신규라고 해도 90%까지 현금으로 계상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고로 청년 채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입니다. 예. 과제의 그 정부 추정금이 총액이 단년이든 4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 명의 청년 인력을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됩니다. 예, 청년 인력은 만 15세 이상부터 34세 이하인데요. 예. 그리고 그 의무 채용 이외에 또 청년 인력을 채용을 하신 경우에는 민간의 현금 부담금을 해당 청년 인력의 인건비만큼 현물로 대체가 가능하다는 점 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비 소요명세서 작성입니다. 연구시설 장비비, 연구장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 주관기관 보유의 연구시설 장비 사용률은 구입가의 20% 이내 현물 산정이 가능하고요. 예, 그다음에 그 연구시설 장비비가 3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별도의 계획서를 제출해서 별도의 심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1억 이상인 경우에는 과학기술정통부 차원에서의 범부처 도입심사를 받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연구수당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의 20% 이내로 또 계상 등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입니다. 위탁연구개발비는 보통 그 창업성장기술개발 사업이라든지 혁신기술개발 사업인 경우에는 그 공공연구기관이나 대학이 되겠죠. 예, 40% 이내, 직접비의 40% 이내까지 가능합니다. 간접비는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비에 해당이 되고요. 영리기관인 경우에 기업이죠. 직접비의 10% 이내로 계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코비드19로 인한 중소기업 R&D 부담 완화 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보면 아까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R&D인 경우에 20% 현재 20%의 민간 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게 10%로 변경이 됐고 또 20% 중에 50%가 현금 비중인데 이 50%가 10%로 변경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적게 현금 비중이 줄어들었다고
많은 부담이 줄어들었죠. 예. 자, 창업 성장 R&D 외에는 35에서 25%의 민간 부담인데 이 중에서 이게 20%로 바뀌었고요. 일괄. 기존에는 30에서 25%에 60에서 40%가 현금 비중이었는데 20%에 또 10%만 현금 비중으로 완화됐다는 점. 그 다음에 중소기업 기존 인력 인건비 지급을 허용했다는 점입니다. 아까는 신규 업력이 7년 이내인 경우에만 기존 인력을 현금 계산이 가능했었는데 2000년도 5월 1일 현재 진행 중인 과제, 모든 과제입니다. 그래서 변경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기존 인력도 현금으로 계산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의 정부 납부 기술료 최대한 2년간 납부 유예도 있고요. 그다음에 조기 집행, 연구자금 조기 지급도 있습니다. 사업비 명세서를 작성할 때는 한글에 있는 양식을 그대로 엑셀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연구장비라든지 재료비의 상세 내역, 이게 상세하게 작성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불인정 내역들을 삭감 없이 신규 인력 채용비로 좀 권고하는 동향도 있고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해당 내역은 이제 시장 대응형인데 대면 평가, 서면평가 통과하고 대면 평가에 참석하라는 사례 공문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20분 발표에 20분 질의응답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토론식 대면 평가죠. 댓글 브릿지. 그러면 30분 발표에 질의응답 60분에서 90분.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섯 번째로 100% 선정되는 팁입니다. 사업계획서 및 서면평가의 중요성인데요. 아까도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최종 합격자가 2018년도에 1차 기준으로 315개였습니다. 대면평가 대상은 495개였고 역으로 추천하는 겁니다. 서면평가 신청자 수는 2,500개였고 최종 경쟁률은 8대 1이었는데 이걸 뒤집어 놓아서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서면평가에서 15개 중에 3위에서 4위 안에 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업계획서의 중요성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서면평가의 중요성이 나오는 거고요. 이것도 중요한 이유가 있죠. 사업계획서 하나 잘 작성하시면 여러 곳에 복수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 코비드19로 인한 언택평가, 온라인 평가에 사업계획서를 집중적으로 이제 평가위원들이 보시게 되는데 그런 거에도 대응하실 수 있고 또 평가위원들한테 사전에 공유가 되죠. 온라인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에도 사업계획서를 충실하게 작성하시면 대응이 되고 또 사전 질의한데도 대응이 될 수 있고요. 서면평가 컨트라인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점 이상입니다. 여기서 1차적으로 합격과 불합격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심사위원회 사업계획서 검토 시간을 좀 볼까요? 최대 20분입니다. 얼마 안 됩니다. 아까 15개 기업한테 따져봅시다. 15개 기업들이 20분씩만 검토해도 300분이고 5시간입니다. 여기에다가 뭐 평가 관련 설명도 드려야지, 평가 결과 입력해야지 하면 꼬박 8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한 개의 사업계획서 기준으로 평가위원이 볼 수 있는 시간은 20분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서 그 기술개발의 개요미, 필요성, 독창성 및 차별성을 집중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게 그 50점이다. 100점 만점에. 그래서 공감을 유도하는 핵심 포인트죠. 다음은 사업계획서가 중요한 이유를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를 잘 작성해 놓으시면 여러 곳에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디딤돌 창업과제, 전략경 창업과제, 네트워크 기술 개발 사업. 그래서 1년에 한 그 창업성장 기술 개발 사업만 4,600억 원입니다. 1년간 합격되는 중소기업 수도 약 1,000개가 넘어요. 그런데 경쟁률이 낮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15개 안에 3위, 최소 3위 이내는 들어야 됩니다. 쉽지가 않다는 점, 그래서 사업계획서 작성이 중요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왜 사업계획서의 작성이 중요하냐면 이 사업계획서를 제안한 다음 협약까지 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5개월 이상 걸려요. 제안부터 협약까지. 아마 경험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해당 기간 동안 또 복수 지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잘 써진 사업 계획서를 가지고. 예, 이 점도 참조하시고요. 두 번째는 대형평가 지표 중심 및 발표자의 자세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예, 디딤돌 창업과제 중심이고요. 그러니까 아까 그 목차의 그 진짜 그 평가표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평가위원들한테는 대형평가의 평가표로 평가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창의 도전성, 기술 개발의 방법이 구체성부터 정부 정책의 부합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면평가표에는 이런 다 보호 역량, 뭐 지재권 확보 방안, 고용 질하도, 정부 정책의 이게 부합성 등 발표 시에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업 계획서에는 꼭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될 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 좀 더 그 사업 계획서로 통과하시고 대원평가로 넘어가면 대원평가에서 60점을 넘으면 합격인데, 그 탄착군이 대략적으로 합격은 60점에서 65점이고 불합격인 경우에 59점에서 55점 사이입니다. 뭐 일적인 아닌데, 평가위원이 한 5명 정도 들어가고요. 한 명이 간사는 별도겠죠. 거기에 평가위원장님이 한 분 계시고, 보통 20분 발표에 디딤돌 기준으로요. 그 20분 질의응답입니다. 여기에서 뭐 이렇게 평가를 하다 보면 대면 평가에서 이제 그 심사위원들이 발표하시는, 여러분들께서 발표하는 내용을 듣고서 평가를 할 거 아닙니까? 합격은 뭐 60점에서 65점을 주고 불합격은 59점에서 55점을 주겠죠. 마음의 결정을 하고 이렇게 점수 주실 거라고요. 근데 이게 애매모호한 케이스가 있어요. 애매모호한. 이건 뭐 합격을 시켜드려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그때 합격하는 방법이 사업계획서의 충실성입니다. 이 그 R&D 사업계획서 선정평가라는 게, 이게 어떻게 말하면 이게 정량적인 평가가 아니라 정성적인 평가입니다. 예. 충실하게 작성하시고 열심히 하신 분한테 그 합격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 다음에 그 중요 포인트를 좀 더 보시면, 아까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대면 평가 때에 PT 자료를 이렇게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평가위원들을 가만히 이렇게 보시면, 몇 번 이제 경험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PT 자료를 잠시 볼 뿐 한글 사업 계획서를 보세요. 그분들이 PT 자료는 발표하실 때, 대표님들이 발표하실 때 잘 보지 않아요. 그 시간에 제출한 사업 계획서를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업, 그 5명 되시는 사업 평가위원들, 7명일 수도 있죠. 그때 대부분의 분들이 사업 계획서를 처음 보는 겁니다. 온라인 평가에 들어오지 않으셨다고 하면요. 그리고 미리 사업 계획서를 읽어보실 시간도 없으셨어요. 그리고 간사가 기준을 말씀하십니다. PT 자료하고 사업 계획서 중에 한글 사업 계획서를 기준으로 평가를 하시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발표 내용을 잘 안 듣고 한글 사업 계획서를 보는 겁니다. 그 화면으로. 그래서 질의응답 시간에 그 대표님이나 그 연구 책임자께서 발표 내용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는데 그 내용을 다시 묻는 사례가 그래서 많은 겁니다. 예, 좀 이해되시나요? 예. 예, 두 번째, 대면 평가에서 기술 개발의 개요, 필요성, 독창성과 차별성을 정말 잘 작성해야 돼요. 그래, 이 부분으로서 합격 유무가 결정이 되는 거고요. 뭐 PT는 예쁘게 만들지 않으셔도 돼요. 예. 한글과 또 약간 변경된 내용은 공지를 해줘야 되고요. 심사위원들은 설명을 듣고, PT 설명을 듣고 최종 한글 사업 계획서를 보고 평가합니다. 그다음 네 번째, 대면 평가 멘트 준비죠. 연습 보면 A4 용지로 한 4-5장으로 발표 멘트를 한번 적어 보시고요. 한 50번 정도로 읽어 보시는 겁니다. 예? 그다음 이제 PPT는 한 40장 정도로 예상 질의 답변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별첨으로 하셔서 작성을 하시고요. 예. 이제 시간 배분은 이거 중요한데요. 현재 문제점이 해결 방안 및 개요 및 필요성 6분, 독창성 및 차별성 6분, 개발 내용 및 사업화 6분, 요약 및 정리 2분으로 작성을 하셔서, 배분하셔서 발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대면 평가 발표 지표 중심 및 발표자의 자세입니다. 예, 여러분 그
과제를 합격시켜 주시는 심사위원은 심사위원장님이 아니십니다. 예, 우호적인 심사위원 1명에서 2분. 그들이 여러분의 과제를 합격시켜주는 심사위원입니다. 일반적으로 평가위원들은 떨어뜨릴 기업을 선정하는 겁니다. 떨어뜨릴 기업을 선정하는 거라니까요. 합격시킬 게 아니라 7개 기업이 들어오면 그날 당일 대면평가에서 떨어뜨릴 기업을 자르는 겁니다. 그래서 꼬투리를 잡히면 안 돼요. 예. 여기에서 사업계획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있어야 될 건 꼭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고득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 1등 할 필요가 없어요. 대면평가는 2대1입니다. 2대1에서. 그러니까 중간만 해도 합격입니다. 예. 발표의 요령은 뭐 정장 착용부터 이렇게 가, 나, 다, 마 참조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량적 평가가 아니라 뭐 수능처럼 정량적 평가가 아니에요. 이게 정성적 평가고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예, 그래서 예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첫인상이 중요하고요. 예, 설득시키는 게 중요하죠. 그분들하고 예, 공감시키는 게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대면평가 평가지표 중심의 발표자의 자세 6번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100% 탈락입니다. 평가위원들하고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그건 잘 몰라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아니고요. 그건 아까 설명드렸는데요. 그건 판단을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평가위원들을 가르칠 필요는 없습니다. 예. 뭐 요즘 뭐 이러신 분은 없겠죠? 말싸움을 한다든지, 예. 표정 관리라든지, 뭐 특히 뭐 심사위원이 이야기를 하는데 중간에 말을 끊는다든지, 예, 이것도 안 되고요. 그냥 뭐 약간만 심사평가위원이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가 의도했던 방향을 설명해서 공감을 가졌다면 정말 좋은 질문에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 늘 염두에 두고 이렇게 잘 말씀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평가위원들을 가르치실 필요가 없어요. 이 아이템에 대해서는 대표님이나 연구과제 책임자님께서 가장 잘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 평가위원하고 피평가자라는 게 그 장소, 그 시점에 그냥 역할 관계인 거예요. 그분이 잘나서 거기 평가위원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요. 또 그분들 가르칠 시간도 안 돼요. 왜 그러냐, 이게 보십시오. 5명이면 4분씩 질의응답해서 한 가지씩만 해도 5명이 20분이잖아요. 예. 가르칠 시간도 없어요. 그냥 조언 청취, 예. 의견 수렴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평가위원들은 뭐 대표님 아이템이나 기술 개발 내역에 대해서 막 말씀하시지만 이게 아이템에 대해서 평가를 안 하시고 창업기업이죠. 창업기업 대표님, 과제 책임자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도 평가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좀 이따 뭐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질의응답 요령입니다. 억지스럽게 설명을 하는 경우에 난감하겠죠. 예, 그럼 뭐 부정적인 표현을 하실 필요가 없고요. 예, 제가 그건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다시 생각해 보는 후에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오버겠지만 뭐 수첩을 꺼내서 뭐 질문 내용을 적는 것도 좋고요. 뭐 날카로운 질문을 했을 때 그냥 수긍을 하십시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몰랐고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가 계속 모르고 지나쳤을 내용입니다. 뭐 정말 감사하다고 감사함을 표하면 되는 겁니다. 예. 대면평가 평가지표 중심의 발표자의 자세 8번째입니다. 예. 뭐 노멀한 질문 사례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똑같은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평가위는 어떤 질문을 하시더라도 뭐 이런 질문은 그냥 사례일 뿐이고요. 부정적인 질문에 흥분하지 마시고 예의를 갖춰서 답변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예상 질의 답변을 뭐 한 50개 정도 작성하셔서 미리 숙지를 하시거나 아니면 PPT 뒤에다가 그 답변 내역, 뭐 그림이든지 절차도 이런 거를 작성해 놓으시면 좋고요. 여러분 실제 평가정에서는요, 개발의 개요, 하고 필요성, 독창성과 차별성, 사업성, 돈을 벌 수 있느냐, 문제 해결 방안, 솔루션,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
요약 정리를 좀 해보면요. 가능하면 뭐 정장을 입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언쟁을 하시면 안 되죠, 당연히요. 뭐 잘못된 건 지적하면 인정을 하시고 감사를 표하시면 돼요. 예. 까칠하게 말씀하셔도 부드럽게 답변을 하고요. 아까 5번째인데요.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평가장에서 평가자와 피평가자의 그 시점에 그 장소에서 평가자와 피평가자로서의 역할극이에요. 유지되는 자리임을 잊지 마십시오. 예. 아니 왜 내가 이거 잘 설명을 하는데 왜 이걸 이해 못하지? 예.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그냥 설득에 실패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거에 대해서 그냥 까칠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부드럽게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대면평가 대응 전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매출, 고용 등 실적이 좋던가, 예, 매출하고 고용이 좋으시면 후광 효과가 있습니다. 예, 아니면 발표를 잘하시든지 설득을 잘하시라는 말씀입니다. 횡설수설하는 것보다 간단 명료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이게 세 번째가 되게 중요한데 막 과제 책임자나 대표님들은 아이템 개발 내역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세요. 그렇지만 평가자는 아이템이 아니라 회사, 연구 책임자, 대표님이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를 평가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네 번째, 내 고객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5번째, 문제인식이죠. 명확한 문제인식 및 그 해답이 제시가 가장 핵심이다. 6번째, 현장의 목소리를 제시하는 것이 발표에서 가장 중요하다. 7번째,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면 선정입니다. 예. 그래서 8번째, 9번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100% 선정되는 팁 합격 전략 1순위입니다. 예, 이제 정리 단계인데요. 기술성보다 사업성이 있는 아이템이 중요하다. 여러분, 기술성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업성이 중요합니다. 예. 여기서 이제 모든 연구자들이나 기술개발 대표님들이 이제 오해를 하시는데 기술개발의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거를 통해서 사업을 할 수 있고 왜 정부의 자금이 투입이 되겠습니까? 사업성, 돈을 벌어서 고용과 매출을 창출을 해야지 국가 세금이 투입되는 정책 부합성이 충족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 사업성, 돈을 벌 수 있어서 고용과 매출을 창출할 수 있다면 100% 합격입니다. 그 다음에 2번째, 대표자의 사업 의지, 개발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과제를 위한 과제도요. 동종 제품 기술 관련 분야에서 상업을 영위하셔야 돼요. 그게 안 되고는 선정이 안 됩니다. 그리고 실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합격할 때까지 중복화해서 기회는 많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잘 작성하신 다음에 한 2년에 한 6회, 8회까지도 있습니다. 여러 곳에 제안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합격될 때까지 중복해서 복수 전략으로 제안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합격하고 불합격은 어떤 느낌이 있을까요? 평가장을 나오셨을 때 대면평가 당연히 긍정 느낌과 부정 느낌에서 긍정이면 합격이고 부정이면 불합격이겠죠. 합격인 경우에는 질문이 많습니다. 질문이 많이 하시면 평가위원들이 합격이에요. 이거는 거의. 그리고 평가위원님께서 대안이나 추가적 아이디어를 말해주는 경우도 합격입니다. 긍정적으로 좋게 보신 거거든요. 불합격인 경우 반대입니다. 질문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불합격입니다. 그리고 또 2명 이상의 평가위원들이 집요하게 약점을 여러 번 반복적으로 캐물으시는 거예요. 이럴 때는 설득의 실패이고 불합격일 확률이 높습니다. 100% 선정되는 팁, 동일한 사업계획서, 완전 다른 평가 결과, 이의신청 등입니다. 예, 이게 정부 R&D 사업계획서, 창업 사업화 자금 사업계획서도요. 제안을 한 다음에 노력비 열정 잘 작성하셔도 운이 좀 있습니다. 예, 운이 저는 40%라고 적어놨지만 꼭 그런 건 아닌데요. 그날 합격시켜야 할 건수가 다르고 경쟁률이 다릅니다. 무엇보다 그날 심사위원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결과가
상반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 이때 뭐 노트는 아니에요. 어차피 이게 정량적 평가가 아니고 정성적 평가이기 때문에 노트는 아니고 사업 계획서를 충실히 작성하시면 언제든지 회피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이게 뭐 기술 개발 내용이 떨어졌다라고 해서 뭐 기술 개발 대표님이나 창업 기업들이 작성하신 기술 개발의 방향성이 잘못됐다는 것도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돈으로 기술 개발해서 사업을 하느냐, 타인의 돈, 정부 자금, R&D 자금이라든지 투자 그걸 받아서 하는데 타인의 돈을 하려다 보니까 설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설득에 실패해요. 설득의 실패는 기회가 또 더 많이 있습니다. 예. 예, 뭐, 한 번 떨어졌다, 두 번 떨어졌다고 하셔가지고, 뭐, 이게 아이디어가 잘못될 수도 있지만, 예? 남들이 다 괜찮다고 하시는데, 뭐, 한두 번 떨어졌다고 해서 설득의 실패일 문제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잘 작성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의신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의신청을 할까요, 말까요? 예, 떨어졌을 때죠. 합격했을 때 이의신청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 어떻습니까? 이의신청? 예, 될 수 있으면 하지 마십시오. 예. 뭐 절차가 잘못됐다. 절차상의 방법상의 선정평가 방법상의 매우 위중한 매우 중대한 절차상의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떨어졌다 하면 이때 하셔야 돼요. 근데 설득 실패 단순하게 이거로 해서 이의 신청하지 마시고요.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또 이게 서울인 경우 또 지방 남은 지방인 경우 대전으로 또 왔다 갔다 하셔야 돼요. 이의 신청하고 이의 신청 또 또 다시 참석하셔서 또 이의 제기하시고 이 과정이 힘든 거예요. 이럴 필요성 제가 봐서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기회는 많기 때문에 단지 설득의 실패일 뿐이고 타인의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설득의 실패일 뿐이고 다시 잘 작성하고 보완하셔서 제시하면 되겠습니다. 최종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업계획서 작성 시 평가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6개로 한번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혁신적인 기술과 제품으로서 비교가 가능하도록 작성하고요. 스토리텔링적인으로 말씀하셔야 되게 심플이지 스토리가 있어야 됩니다. 예. 과제로 탄탄한 사전 준비 활동이 있어야 되고요. 예. 사업계획서의 전체적으로 개발 내용, 방법, 목표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각기 따로 놓으면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번째, 모든 자료 작성 시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고 다섯 번째, 사업화 계획에 대해서는 매출 달성이 가능한 구체적인 사전 영업 활동 등 계획이 있어야 하고 마지막으로도 올해도 수출에 대한 계획과 고용 창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등이 제시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최종적으로 6가지 대해서 정리해 드렸고요. 그러면 그 상반된 동일한 사업 계획서로 완전 다른 결과의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2019년도인데요. 왼쪽은 디딤돌 4차 성능평가입니다. 여기 보시면 다른 게 아닙니다. 램스 소자 기반의 초음파 유량 센서예요. 유량계 개발인데 디딤돌 4차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초음파 유량계 유량 측정은 보편화된 기술로 기술적 난이도가 낮은 거로 사료됨. 이게 기술성에 대한 대체적인 의견이었고요. 사업성을 보실까요? 다량의 산출 구조가 미흡하고 경쟁사가 다수 존재하여 시장 진입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이거는 디딤돌 1년에 1.5억이었죠. 우측을 보실까요? 혁신형 창업. 올해로 치면 전략형 창업이죠. 2년에 4억입니다. 사업성 심층 평가 결과입니다. 2차인데요. 똑같습니다. 램스 기반 소자를 부착한 저전력의 초음파 유량계 개발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추천 대상이죠. 다음과 같이 내용이 양호하다고 판단되어 최종 선정 대상으로 추천함. 사업비 삭감 의견에는 해당 사항 없음.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왼쪽은 설득 실패고요. 오른쪽은 설득 성공입니다. 예,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평가자 위원 입장에서도 그렇게 하실 겁니다. 아마 아이템을 평가하기보다 창업기업 대표님, 연구과제 책임자님께서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예. 이게 오프라인으로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오프라인 대비해서 약간 그 실습을 좀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향후에 오프라인에서 뵙게 되면 이제 그 Q&A든지 뭐 사례를 들어서 PPT라든지 한글 사업 계획서를 가지고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가적으로 2020년도 제3차 추경안을 좀 보시면요. 정부안인데요. 비대면 예비 창업 초기 창업 패키지 한 390억 원, 창업성장기술개발 75억 원, 중소기업 혁신기술개발 사업 58억 원이 배정돼서 추경안으로서 지금 2차가 7월 30일까지 있지 않습니까? 하반기에도 또 기회가 한 번 더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그 R&D 사업계획서 작성 실습 특강 아이콘 및 중소기업 기술혁신센터 추천과제 중심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이게 그 사업계획서 작성 실습 특강이었는데 이제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매우 한정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뵙게 되면 좀 더 좋고 유익하고 실용적인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